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은행 3월 먼슬리 카카오뱅크 이익기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먼슬리긴 하지만 종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금융지주를 대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이 한국금융지주가 제일 크기 때문인데 사실 KB도 지분율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이 작다 보니까 한국금융지주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금융지주가 받는 수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을 했을 때 인식하는 일회성이, 그 다음에 상장을 한 다음에 자본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증가해서 늘어나는 연결이익,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상장했을 때 인식하는 이익은 지난 4분기 실적에서 한번 이렇게 맛보기로 봤었던 그 1,153억 원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이제 7,500억 원 유상 증가를 했을 때 전체 시가총액을 10조 원 정도로 잡고 이제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이익을 일시적으로 인식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공모가를 적용을 했을 때 전체 시총이 나올 거고, 그 시총이 얼마고 그 증자 비율을 어떻게 많이 해서 그래서 총 자본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거를 계산을 했을 때 또 한 차례 평가이익이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글로 되어 있고 이 페이지에 얼마나 한 번에 이익을 인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상장을 할 때 20% 정도 공모를 하고, 그게 이제 전보다 제3자 배정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 10조 원, 20조 원, 30조 원으로 나뉜다라고 했을 때 한국금융지주가 인식할 수 있는 일회성 이익은 4천억 원, 9천억 원, 1조 4천억 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증자 비율이 30%로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또 이렇게 그림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5천억 원, 1.3조 원, 그 다음에 2조 원 이렇게 평가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 연내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2021년에 가장 크게 인식할 수 있는 일회성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장 후에 기여하는 이익은 자본이 증가를 해서 그만큼 그 여신도 증가를 하고, 그래서 이자이익이 증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연결이익에 기여하는 이익의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본이 5조 원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가정에서 보시면 총 여신은 자본 대비 10배, 그 다음에 NIM도 지난 4개분기 누적, 그 다음에 비이자이익 없다라고 가정하고, 판관 비율도 지난 4개분기 누적 경비율 쓰고, 대손 비용률도 그렇고, 영업할 손익도 없다라고 봤고, 이렇게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기여 이익단에서 보시면 한 600억 원 정도 기여가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한국금융지주 지배주주 순이익 대비해서 한 7%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10조 원으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을 해도 한 9.7% 정도 이익 기여가 된다라고 보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들이 다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거의 기준은 지난 이 총여신 같은 경우에도 여신 한도는 자본이 12.5배입니다. 그러니까 여신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NIM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비이자익도 제로가 아니고 영업의 손익도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익이 더 가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손 비용률이나 경비율도 시간이 지나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익 기여도가 이거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만큼 여신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냐,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여신이라는 건 대출이라는 의미고요. 이걸 이제 추정을 해봤는데, 지금 그림 6번에서 보시면 시중은행들의 여신 점유율이 한 10에서 1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2% 정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카카오뱅크가 자본이 연말 추정 2.8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인 건데, 얘네가 자본이 커가지고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한 20, 30조 정도의 자본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신을 그만큼 늘린다라고 했을 때 점유율이 다른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예상을 하는 거고요. 지방은행들과 외국계 자본은행들이 지금 보시면 좀 점유율이 낮은 상황인데
그만큼 이거 결국에는 자본에 대응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다음에 추가로 증자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해서 자본을 늘려나가라고 하면 그만큼 여신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룸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금융지주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98,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ROE를 높이고 그 자본 비용을 소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 사실 뭐 자본 비용 소폭 하향 조정하는 건 얼마 안 크고 ROE 올린 게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카카오나 뭐 이런 아니 뭐 기타 기술주들을 평가를 할 때 보통 SOTP라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게 Sum of the Parts라고 해서 각 부문별의 가치를 더해가지고 총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했었던 상장했을 때의 일회성 이익, 이거는 지분 가치가 상승한 게 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카운트를 하고 지분 가치까지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되기 때문에 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그냥 이익이 늘어나는 거 얼마나 기여가 되는지를 이제 가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4분기 때 그 공모 시가총액 10조 원의 자원 증자 비율 20% 이렇게 그 가정을 해서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가총액이 좀 더 높아진 상태에서 공모가 되든 아니면 뭐 증자 비율이 늘어나든 하면 추가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단에서의 그 추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증자 가정 여기 그림 7번에 나와 있고요. 시가총액 10조 원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20% 가정한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분기별 자본이 늘어나고 그래서 총 여신이 자본 대비 여신 비중이 지금 한 10배 정도를 피크로 보고 있는데 뭐 그 이론적으로 12.5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회복을 하는 게 한 22년 말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22년 여신 53조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순이익도 지금 보시면 뭐 한 2020년까지 분기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이렇게 보여왔었는데 이게 이제 2022년으로 가면 분기당 한 1,20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지분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금융지주가 그 상장을 하는데 제3자 배정으로 다 하면 지분율이 떨어지겠죠. 이제 지분율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지분법 이익에 기여하는 거는 뭐 충분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